네,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로 빙상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. 또 추가 성폭력 폭로가 잇따르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체육계 미투 운동이 다시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네, 이 시각 이 최동호 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모시고 전화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원장님 나오 계시죠? 예, 안녕하세요. 예, 네, 저희가 예전에는 최동호 평론가로 이렇게 모셨었는데 오늘은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전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. 예, 전임입니다. 예, 전입니다. 전 앞에 전자 붙이겠습니다. 자, 어제 보니까요. 여준영 젊은 빙상연대 대표 등을 포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. 그 자리에 지금 위원님도 계셨죠? 예, 그렇습니다. 저도 이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 자격으로 예. 참가를 했습니다. 예, 그 내용을 보니까요. 그 심석희 선수 외에 또 5-6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? 그러니까 이 젊은 빙상인 연대라는 이 단체가 있습니다. 이 젊은 빙상인 연대가 이 심석희 선수 건과 별개로 한 2개월 전쯤서부터 이 선수들의 이 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조사를 해왔거든요. 예. 이 조사를 해오던 와중에 심석희 선수와 별개로 한 6명 정도가 이 성폭력, 그러니까 성희롱이랑 성추행, 또 이 성폭력을 당한 선수 6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. 이 중에 2명은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성폭력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. 예. 이 젊은 빙상인연대 쪽에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가해자는 이 조재범 전 코치 이외에 2명 이상의 코치가 또 별도로 가해자가 있고 피해가 확인된 선수 2명 중에 1명은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고 2명 모두 다 현역 선수인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그 앞서 심석희 선수가 이야기했던 거를 들어보면 제2,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용기를 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. 예.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이제 체육계에서 빈번하게 되풀이됐다라는 것으로도 저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.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예, 그렇죠.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죠.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제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 피해를 입은 피해 선수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한다는 것을 굉장히 주저한다는 거죠. 예. 왜 주저하느냐? 오히려 피해를 공개했을 경우에 이 선수들이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. 네. 자, 이것은 일종의 학습 효과로 이전에 벌어졌던 유사한 사례 중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한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 스스로 이 학습 효과가 있는 거고요. 자, 심지어는 운동을 그만두게 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. 예. 또 하나는 가해자에게 엄정한 이 징계가 내려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형식적이고 솜방망이적인 처벌에 그쳤다는 거죠. 이 대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자격정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경징계에 그쳤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난 뒤에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다 보니까 피해받은 선수들과 얼굴을 맞대는 일이 또 발생하게 돼 있죠. 네. 이렇게 되면 얼마나 선수들이 위축이 되고 힘들겠습니까? 이런저런 것들을 직접 보거나 또는 듣거나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죠. 그래서 가해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과 이후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좀 더 이런 엄중한 사안을 쉽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. 예. 자, 그리고 보니까요. 젊은 빙상연대가 14일 날 기자회견을 추가로 열어서 그 성폭행을 당한 피해 선수가 직접 가해자까지 언급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수정이 됐습니까? 일정이요? 그제 보도된 바는 그제 오후에 젊은 빙상인 연대 쪽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제 보도가 된 건데 그 보도 자료에는 14일이라고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.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실명을 다 공개했다라고 했는데요. 근데 어제 이 여준영 젊은 빙상인 연대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가장 이제 고민하고 걱정스러운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들이 2차 피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빙상인 연대 스스로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
좀 준비를 해야지 된다. 예. 그리고 이 심석희 선수 건이 뭐 언론에서 주목하는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런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은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온 국민의 네. 관심을 받다 보니까 예. 또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을 보고서 좀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준비가 다 되면은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건데 예. 가장 빠르면 뭐 다음 주 월요일은 14일이 될 것 같고요. 네. 준비가 좀 늦춰지면은 기자회견도 좀 미뤄질 것 같습니다. 예, 물론 급하게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런 문제들을 좀 바로잡았으면 하는 게 모두의 마음일 것 같은데 예. 조금 전에 2차 피해라는 말씀하셨잖아요. 일각에서는 이제 지도자가 워낙 이 선수의 미래에 워낙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? 예, 그렇죠. 이 코치나 이제 감독 같은 지도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선수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선수들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. 예.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, 고등학교에서 대학교, 대학에서 실업팀 갈 때에도 팀을 옮기거나 상급팀에 진학하는 데에도 이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미치고요. 예. 또 심석희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팀 내에서도 코치가 이 선수를 밀어주겠다라고 결심하고 난 뒤에 심석희 선수가 성적을 내지 못하도록 방해한 일도 있었거든요. 네. 자, 이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미래 그리고 또 선수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저항하기 힘든 또 넘어서기 힘든 거대한 벽이나 산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죠. 자,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냥 수직적인 권력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조재범 전 코치가 2011년에 승부 조작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전적까지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? 예. 예, 그런데 3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국가대표 코치가 됐습니다. 그러면 조재범 코치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? 우리나라의 뭐 조재범 전 코치만큼 능력을 갖고 있는 코치가 조재범 전 코치가 유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예. 왜 다시 면죄부를 주고 데리고 왔냐라고 하면은 뭐 특정한 그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. 지금 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평창 동계 올림픽 때에 예를 들면 노선영 선수, 김보름 선수의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네. 쇼트트랙에서도 폭행이나 성폭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. 예. 이런 일이 왜 계속 누적이 되고 반복되느냐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연맹이나 협회 내부에서 특정 권력자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또 자신의 편에 서서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적인 그 내부에서 집단이 형성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예. 때문에 자기와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이 실수나 또는 범행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더라도 그 구제를 해주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 인맥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. 네.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재범 전 코치가 승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코치가 될 수 있었고 그 결과 지금 빙상연맹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전명구 부회장 얘기라든지 이렇게 이제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 빙상연맹이 관리단체로 들어가 있는 거죠. 예.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저희가 짚어봤습니다. 지금 문체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후속 대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. 예. 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? 이제 그 얘기인데,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, 뭐 새로운 대책안도 나왔습니다만은 새로운 대책안이 가동이 되지 않아도 의지만 있으면은 저는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도 문체부나 대한체육회 내부에 인권센터나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가 다 있습니다. 예. 기존에 있는 조직이나 기존에 있는 조직이나 시스템이 제대로만 가동이 되면 충분히 막을 수가 다 있거든요. 자, 그런데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. 이것이 하는 바람은 뭐냐면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이 법과 제도가 갖춰지더라도 이것을 결국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이 사람의 인식이나 의지가 바뀌지 않는 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도
또다시 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예. 그런데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우리나라 이 체육 정책의 최종적인 관리 감독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이 국가 기관이긴 하지만 네. 실제적으로 체육 현장 그러니까 학교 체육 또 아마추어 체육에 가장 실제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는 대한체육회의거든요. 예. 이 대한체육회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. 예. 자, 추가로 기자회견에 나오면 저희가 또 도움 말씀 듣기 위해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은 스포츠 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고요. 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최동호 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